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성희롱, 성추행, sexual harassment, sexual assault 이런 단어들을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인간의 그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 동서고금을 통해서 계속 있어온 일입니다. 단지 그 사회의 기준과 인식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이 되어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의 이 성추행 문제가 더욱 적나라하게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발점은 약 한 달여 전에 할리우드의 큰손인 하베이 윈스틴, 그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서 무려 63명이나 되는 여배우들과 영화업계 여성들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일부 배우들 그리고 사회운동가들이 미투 캠페인이라는 것을 벌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좀 나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도 당했다 하는 것이죠. 이 사회의 성희롱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좀 해보자, 또 해결점도 모색을 해보자,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한 달 동안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미투, 나도 당했다고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덕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종합하면은 이 성희롱 문제가 이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어디에나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 정도가 매우 가혹하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이 비밀리에 계속 은폐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주로 권력자들이 힘을 악용했다든가 또는 창피함을 노출하기를 꺼려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것이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희롱, 성추행 문제, 지금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심각한 병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또 그 해결책은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리우드의 큰손의 추악한 모습이 이제 드러나면서 미투를 외치고 나선 피해자들이 이제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 예술계, 방송계, 정치권, 정부 관료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이웃들까지 사회 전체가 광범위한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중요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무시되어 온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문제의 시발이었던 영화계의 대부 하베이 윈스틴 케이스입니다. 그가 무려 63명이나 되는 여성들을 성희롱,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내노라 하는 유명한 배우들, 아카데미상 후보까지 오른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팍스뉴스의 앵커맨이었던 빌 오렐리의 추악한 모습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가 수많은 동료 방송인들을 성희롱, 추행한 것인데 그동안 보상금만 수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러나 팍스뉴스 측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도 그에게 1억 달러나 되는 새로운 고용계약을 했습니다. 어제 새로 난 사실이 또 있는데 로이 무어 판사의 케이스입니다. 이 사실은 사람을 더욱 놀라게 합니다. 그는 미국 보수계의 중심인물이고 이 남부 크리스찬계의 대표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엘라바마주의 대법원 판사를 역임을 했고 검사를 역임했고 지금 현재는 연방상원위원회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32살 당시에 14살 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코미디언계의 큰손인 루이스 C.K의 성희롱 사건도 또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5명이나 나타났는데 그중에는 시카고의 여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받았던 배우 케빈 스페이시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동성애자인데 어린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추행을 했습니다.
이 로이 물 판사의 케이스는 많은 사람을 경악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알라바마주 대법원 판사 시에 그 청사에 나붙었던 모세 10계명판을 떼어내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을 할 정도로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 꼽혀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4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피해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오는 12월에 있는 스페셜 일렉션을 앞두고 있는데, 공화당 지도부가 어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중 하차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라바마주의 한 간부는 이런 궤변을 어제 내놓았습니다. 요셉은 성년이었었고 마리아는 미성년자였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를 지지했다고 오늘 허핑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라바마주에 공화당 상원표 한 표가 빠지면은 공화당에게는 큰 손실입니다. 그러나 그 추악한 사실을 갖고 있는 인물과 함께 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범죄가 바로 우리 주변에도 큰 병폐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일리노이 주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는 여성 정치인들, 라비스트들 200명이 연설을 내서 항의를 했습니다. 주 상원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주변 여성들을 성희롱, 성추행했다는 것,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신고를 해도 아무도 조치를 하지 않더라, 그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주정부에 접수된 건수만 22건입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아무도 이 사건을 다루지 않고 그냥 묵혀왔습니다. 그리고 주무 담당 관리가 공석 중인데 1년이 지나도록 이 공석을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쿡카운티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성 관선 변호인들, 퍼블릭 디펜더들이죠. 수십 명이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재판 관련해서 접촉 시에 이들이 나체를 드러내는가 하면은 아주 성적인 언어 폭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변호인들이 시정을 요구를 했지만은 역시 계속해서 무시를 당해 오니까 여성 변호인들이 셰리프를 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CNN 조사에 따르면 이 일이 터지고 나서 5명 중에 1명 정도가 자신의 친구 또는 친척 중에도 성추행, 성희롱의 피해자가 있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사건의 공개에 따라서 이제 성추행 문제가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인가 하고 질문해 보니까 한 50%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매우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성희롱, 성추행 문제, 이 사회의 병폐로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도 있고 또 피고용인도 물론 있습니다. 주 인권국에 한인 고용주가 신고된 것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지금 민감한 사항인 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한인 사회에 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고, 또 한인 남성들이 독특한 과거 문화, 이것 때문인 것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분위기가 이번 노출을 시점으로 해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정부도 뒤늦게나마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희롱 문제, 성추행 문제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 또 피해를 당했을 때 나의 권리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 이것도 지금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1월 10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명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 이후 각종 성추행, 성스캔들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엘라바마주 연방상원 공화당 후보인 로이 모어 전 엘라바마주 대법원장에게로 확산됐습니다. 레이 코프만이란 여성은 지난 1979년 당시 32살 검사였던 모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며 다른 3명의 피해자도 등장했습니다. 리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 공화당 중진들은 모어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엘라바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는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유명 코미디언 겸 영화 감독 제작자인 루이 CK도 여성 5명을 성추행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시카고 코미디 여성 듀오 데이나민 굿맨과 줄리아 윌러브가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고 있는 에이펙의 최고 경영자 서밋에 참석해 무역과 관련해 미국은 이용당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에 의해 이 지역의 미래가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 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교회가 결국 철거되고 추모지로 꾸며집니다.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일침례교회 프랭크 포메로이 목사는 어제 교회 건물을 철거하고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메로이 목사는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교회를 계속 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상원이 법인세 인하를 2018년부터가 아닌 2019년부터 적용키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하원은 당장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를 하자는 입장이어서 이를 조율하는 데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상원과 하원은 법인세 인하 시기뿐 아니라 상속세 면제 기준과 소득세 과세 구간, 주 지방세 공제 여부 등에서도 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에르리코에서 어제 송전선 절단 사고가 발생해 전기 공급이 간신히 회복된 일부 주민들이 또다시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푸에르리코 전력당국은 어제 아침 현재 43.2%였던 전력 공급률이 이번 사고로 18%로 위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송전선 절단 사고로 정전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은 수도 샌후안 메트로폴리탄 지역 거주자입니다. 오늘 시카고 일원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강추위와 함께 시카고 일원에 눈이 내렸는데 이 눈은 지역에 따라 오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새벽 기온 15도, 체감온도는 오헤어 지역에 5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온은 다음 주부터 다시 최고 40도대로 돌아갑니다. 79세 노인이 운전하는 차가 운전 부주의로 내법일 면허시험장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로드 테스트를 마친 후 후진을 하던 중에 이 건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년에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택을 침입해 거주인을 강간한 34살 남자에게 징역 68년이 선고됐습니다. 듀페이지 카운티 법원은 어제 지난 2015년 윌로브룩에 있는 한 집에 침입해 거주인을 강도 강간한 34살 론데일 메디슨에게 징역 6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피의자에게 전화를 쓰게 해달라고 접근한 후에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추운 가운데 오전에 눈이 내리는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6도.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밤한때 비, 낮 최고 39도, 밤 최저 33도. 주일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32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일부 흐린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33도입니다.